안녕하십니까. 2019년 12월 1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근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제3자의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. 제3자의 부탁을 받고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그리고 감찰을 무마해줬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. 그러니까 무마할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무마해줬다. 자, 그러면 이 제3자가 과연 누구냐?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고 설도 있었고 지금도 검찰 주변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설명 부분입니다.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사람의 혐의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명감찰반이 이미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던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그 혐의 자체가 이미 2017년 11월 달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난 직후 이때 대부분이 다 확인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청와대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주장이나 조국 전 장관 측 주장대로 감찰을 종료한 것이다. 감찰을 끝낸 것이다.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찰을 무마하거나 덮은 게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는데 그 혐의라는 것은 4,950만 원 외에 뭐 그다음에 또 혐의점을 둘 수 있는 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자녀 유학 비용 그다음에 뭐 미국의 벤츠 2대 이런 거거든요. 그거는 누가 봐도 뇌물임이 명백한데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더 이상 이제 감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단했다? 범죄를 보고 중단했다는 것은 곧 감찰 중단이고 감찰 무마죠. 종료가 아닙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들 말대로 종료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수사의뢰에 들어가야죠. 근데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무슨 내용을 통보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원회에 가서 이 사람이 장기간의 병가를 내고 그걸 끝마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해서 승진을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이후에 뭐 승승장구한 배경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. 만약에 이 3자가 공직자라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3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그 검찰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 3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자, 나한테는 전화를 한 사람이 없는데 비서관들한테는 전화가 여러 번 왔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.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, 백원호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한테 전화가 꽤 온다.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그만 끝내달라. 그만해달라. 이 전화가 온다. 그래서 그 전화를 왔다는 사실을 본인이 종합해서 듣고 감찰을 끝냈다.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. 이 경우에도 물론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이 져야 되겠죠. 왜냐하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이런 걸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의를 했다는 거지.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.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건의를 한 것이죠.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저희하고 그러니까 박영철 백원호 이렇게 회의를 하는 와중에 뭐 참 전화가 참 많이 온다 하는 얘기를 조국이 했다는 거죠. 조국은 박영철과 백원호가 했다는 것이고 박영철과 백원호는 조국이 했다는 그 중에서 특히 박영철 비서관의 경우는 조국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
여기저기 전화 참 많이 온다고. 그렇게 따지면 결국 전화를 한 사람은 그럼 누구겠느냐? 제가 보건대는 뭐 배구원우 박경철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서로 지금 떠밀고 있습니다. 누가 전화를 많이 받았느냐는 부분을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? 현재 그 조국 구속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은 김경수, 윤건영, 천경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무슨 얘기냐면 김경수 경남지사, 윤건영 국정상황실장, 그 다음에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, 친문 그 소장파 그룹의 실세들이죠. 이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3자 청탁의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거론되어 있냐면 유재수 금융정책국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하는 사람, 요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. 근데 저희가 그래서 유추해보면 이 세 사람이 구명운동을 했을 가능성, 왜냐면 금융위원회 인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계속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친밀하다는 얘기고, 친밀하면 만약에 유재수 금융정책부장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맨 처음 구명청탁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청탁한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여하튼 그 혐의선상, 용의선상에 오른 세 사람 중에 하나다. 이제 그런 것이고, 자,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. 물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훨씬 전에 이미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었는데,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강원도 춘천 출신인 유재수 씨가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된 계기, 그거는 부산에 있는 누군가가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.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결국 이 말이 맞다면 당에다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얘기를 해서 그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저 유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도 하고 어쩌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데려다 쓰세요 라고 당에다 부탁을 해서 당에서 추천을 해서 오거돈 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 경제부시장은 그 자기 지역 출신으로서 뭐 중앙정부나 이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 데 가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 경제 분야 전문가, 이런 사람들을 경제부시장으로 합니다. 그런데 유재수 씨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. 강원도 춘천 출신이 부산에 가서 경제부시장을 했다. 그것은 부산 사람 누군가 뒤를 봐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럼 그 부산 사람이 누구냐? 왜 이호철이냐?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수행비서를 했었고, 그래서 친문 실세들과 두루 친하고, 그건 이제 제1부속실에 근무할 때죠. 근데 제1부속실이 아니고, 제1부속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재수 씨는 바로 민정수석실로 갑니다. 그래서 이호철 당시에 민정비서관하고 근무를 같이 하다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민정수석이 됩니다. 그때도 그 밑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유재수 씨의 경우에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뒷배로 하여서 승승장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, 그런 것이 이제 결정적인 근거고요. 또 하나는 당의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무위원을 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유재수 씨를 만나면 유재수 씨는 굳이 이호철 씨와의 인연을 계속 들먹거려나는 것이죠. 호철이 형 아세요? 뭐 이랬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결국 유재수 씨의 든든한 뒷배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아니냐,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그렇다면 유재수 씨가 맨 처음 전화한 사람은 누구일까? 저는 이렇게, 요거는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추정해 보건데, 자기가 지금 감찰을 받고 위기에 있습니다. 공무원 생활을 여기서 끝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퇴직 또는 뭐 심지어는 파면 내지는 수사 일회까지 받을 상황이다.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람 머릿속을 스친, 이걸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장 힘센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. 그러면 누구냐?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철
삼철인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대략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도 약간 멀어진 것으로 보이고, 그러면 이제 전해철 아니면 이호철인데, 전해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현재 드러난 건 없고,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역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니까 아마도 이호철 전 민정수석한테 맨 처음 전화를 했을 것이다. 그 다음에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여기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의 그 구속영장에 거론된 김경수, 윤건영, 천경득, 이 사람들한테도 모두 다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청탁, 그거는 1순위 이호철, 2순위 김경수, 윤건영, 천경득, 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,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다. 그래서 곧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. 이 제3자 청탁.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